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지공주의 또는 토지공개념의 불씨를 지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입니다. 여러 멋진 문장들을 뒤로 한 채 결론적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제공된 것이기에 사유가 아닌 공유의 대상이다. 토지도 자연적 요소이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 개인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미 존 로크와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위적 요소인 노동을 통해서이다. 노동이 투입되지 않으면 자연과 토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생산이란 모든 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모든 가치의 창출, 즉 생산성과 경제적 진보는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 특히 협동과 분업이라는 노동의 집약에서 나오고, 노동의 집약은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인구의 증가를 전제한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토머스 멜서스의 주장은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본 틀린 주장이다. 토지와 노동이 결합해 생산성이 향상하면서 세상이 진보할수록 모든 사람의 생활은 윤택해져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진보할수록 빈곤도 더 커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진보의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라는 블랙홀이 토지 사유제에 근거해서 지대만을 쏙쏙 빼먹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시골을 비교해보면 토지의 가치인 땅값의 차이가 엄청나다. 진보한 도시는 마치 중력처럼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고 그러는 만큼 주택과 건물과 공장을 세울 도시 공간의 희소성은 높아지며 그 결과 토지의 가치도 자연스레 상승하기 때문이다. 즉, 진보의 수준과 토지의 가치는 비례한다. 나아가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에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그런 노동을 지원한 자본의 대가인 이자, 그리고 토지 사용료인 지대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총 가치는 가변적 요소인 임금과 이자, 그리고 불변적 요소인 지대로 3등분해야 하고, 그 결과 지대가 높은 곳에서 임금과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다. 즉, 토지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지대가 노동을 통해 생산된 모든 잉여 가치를 블랙홀처럼 삼켜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의 수준과 토지의 가치는 비례하고 토지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반비례하며 진보에 따른 모든 혜택은 토지에 묶여 있으므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원인은 결국 토지를 독점한 토지 사유제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하다. 토지 사유제를 폐지하면 된다. 다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토지 사유제가 익숙함을 넘어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지대조세제이다. 법적으로 토지 사유제는 유지하되 지대는 전액 정부가 환수해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세금은 폐기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직접세든 간접세든 현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인간의 노력과 근면과 기술과 절약에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허구적 가치인 지대를 징수하는 것이 정의로운 과세이다. 여기까지가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에도 당장 조목조목 따지면서 비판하고 싶어 한다면 편협한 사고방식 또는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는 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유는 강자의 미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글자나 문장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이해하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헨리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쓸모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동의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파일 후반부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지가와 그 이자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국토보유세라고도 불리는 지대이자 차액세 또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에 관한 내용도 있고 토지의 개념을 자연 전반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자연조세제도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토지 사유제에 익숙해 있는지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생각하는 과정도 없이 단숨에 결론으로 비약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대표성 휴리스틱의 전형입니다. 역사는 토지공 개념이 뜬구름 잡기식의 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 이전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토지는 부족과 국가의 공동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모든 영토는 왕의 소유고 그래서 왕이 제후들에게 영토를 하사했던 봉건제의 바탕도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과 150여 년 전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토지 공개념을 당연시하며 살았다는 말이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가 토지 공개념에 매우 가깝다면 여전히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1989년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부담금 제도라는 분명한 토지 공개념 3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각각 1998년과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걷어들이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금도 시행 중이고요. 이렇듯 토지 공개념은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만큼 위험하거나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토지 공유제를 반대할 겁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걷어들이던 수익을 하루아침에 국가에 강탈당한다고 느낄 테니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노동뿐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철저히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공짜나 서비스 또는 할인을 당연히 싫어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한 만큼만 얻고자 하고 스스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것은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편하게 최대한 모든 것을 얻으려는 일확천금만을 꿈꿀 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땀 흘리는 노동은 천시합니다. 허구와 상상의 세계일 뿐인 주식과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에 인생을 걸고 집값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SNS와 메타버스에 광분하는 우리네 모습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공동체니 어울림이니 환경이니 하는 단어들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대다수 타인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집값의 시세 차익으로 1억 원을 벌었다면 자신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연한 권리 같은 어떤 것을 잃거나 손해봤다고 느끼죠. 그러나 노동 또는 정직한 가격을 제외하고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억을 주고 산 집이라면 2억을 받고 파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 토지를 제외한 기계나 물건이나 집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2억을 주고 산 집에서 5년을 산 후에 다시 그대로 2억을 받고 팔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 감사한 것이죠.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며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지 호시탐탐 희생양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노동을 잃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잃고 범사의 감사와 감동을 잃은 탓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지프 슌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찾아뵙겠습니다.